검찰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 데 대한 증거라고 내놓는 것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그 화면 네. 그것과 그다음에 판결문에 보통은 이제 외부로 유출시킬 때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이름은 뭐 A, B, C, D 뭐 이렇게 바꾸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판결문도 손준성 수사정부 책임관에서 이렇게 김웅 의원에게 건네졌는데 네. 그게 SNS 메신저로 건네지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위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조작됐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본다면 이걸 받는 핸드폰에서 그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의 이름을 네.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손준성이 마치 보낸 것처럼 전달한 것처럼 텔레그램 상에서는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보통의 경우에 만약에 그런 비밀스러운 자료라면 출력을 해서 갖다 주지 그것을 무슨 카톡 메시지나 이런 식으로 보내질 않아요. 아니 근데 이 검찰로부터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그 언론 매체에서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그런데 그러면 밝히면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보면 우선 판결문이 실명으로 된 것이 돌아다녔다. 증거로 돼 있다. 200쪽 중에 하나. 판결문은 뭐 그것이 관행이 어쨌든 검사, 판사 본인 외에 또는 본인의 변호사 외에는 볼 수 없는 판결문이 돌아다녔다. 증거로 첨부돼 있다. 그 판결문요 사실은요 법조인이면 어느 정도 되면 전부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당사자 또 당사자의 변호인뿐만 아니라 법원 근무자, 검찰 근무자 또는 뭐 수사기관 근무자들은 대부분 그런 판결문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극비 기밀 서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개 재판 원칙이기 때문에 원래는 판결문에 이름이 다 공개된 채로 전부 발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외부로 나가는 전산으로 누구든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에서는 이름 대신에 A, B, C, D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최근에 나와 있지. 네. 지금도 전산 자료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원문으로 다 받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아직까지 법조계의 내부를 모르니까 또는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이 큰 증거인 양 지금 떠드는 거에 불과해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는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몇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아주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형사 문제라든지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판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조인 출신이라서 법조인에게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요. 자기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법원에서 결정문이나 판결문이나 이런 것이 실명으로 돌아다니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판결문은요. 판사, 검사, 그다음에 당사자 아니면 그거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문이 마치 아무 데나 굴러다니가지고 뭐 그냥 널려있는 거 그냥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굉장히 이게 사실관계를 이제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근데 저는